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보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서 실제로 보도가 이뤄지는 것까지 전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네, 그 과정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특징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앞서 보셨던 GIS나 SNA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한눈에 이렇게 서술적으로 막 쓰는 것보다 그냥 그림이나 어떤 특정 표를 딱 보면 이해가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저널리즘, 보도 이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보면은 스포츠 좋아하는 예를 들면 저희 축구를 좋아하니까 히트맵? 아니면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볼 로케이션? 이런 것처럼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냥 한 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주셨는데 다 맞습니다. 확실한 거는 활자로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렇죠. 네, 훨씬 더 와닿습니다. 기자의 시선에 따라서 분석한 지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데이터 저널리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고 그거를 또 많은 독자나 시청자들이 와닿게 느끼는 것도 데이터 저널리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데이터 저널리즘을 활용하면은 독자나 시청자와 서로 좀 소통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사를 다 읽고 난 후에는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만들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해요.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미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색깔도 이렇게 컬러리스트 골라서.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출력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적절한 장치를 통해서 시각화하고 네. 인사이트까지 얻고 가득한 스토리까지 채워넣는 것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수집, 분석, 출력도 있지만 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집. 일단 정보를 알아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 수 있듯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 비가공 천연 데이터를 보통 수집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자 개인의 역량으로 수집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외적으로도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좀 내밀한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이터야 사실은 거기서 분석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는 것보다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서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훨씬 더 파급력이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이걸 통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뭐가 정말 양질의 데이터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근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게 팩트인지 거짓인지도 구별을 또 해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요. 데이터 감별사 있어야 근데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찌됐건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고 그렇게 수집한 다음에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네, 수집을 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정말 양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때 이공개적인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어렵다. 사실 저도 문과라서요. 갑자기 아, 좀 그래요?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네. 코딩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더 어렵다. 이제 형식적으로 통일된 데이터를 정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화시켜서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이 정화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일단 코딩 들어간 순간부터 지금 다들 안색이 안 좋아졌어. 숫자 3, 4, 5 나오는 순간 나는 별로야. 자, 이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또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계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SPSS를 통해서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분석을 마치고 나면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고 보기에는 이걸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데이터 저널리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집 분석도 중요하지만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저널리즘의 유형도 나눠지고요. 실질적으로 시청자나 독자분들은 출력된 것만 보시잖아요. 그 그렇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 어떻게 출력이 돼서 표현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가 협력해서 만드는 결과물이 많습니다. 필요하네 믿어놓은 밑에 사람. 나와야 돼. 필요하네 필요해. 캐드도 해야 되고 맞네, 맞네. 시어너도 해야 돼. 저거는 업자 있어야 돼. 업자들이 하는 거야. 기자가 사실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수집한 데이터를 디자이너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해를 시킬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디자이너가 생각에 맞게 표현을 해낼 수 있을지를 서로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업이 그러네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를 통해서 독자는 더 이제 어떻게 독특하고 복잡한 이제 통계 수치 없이 이제 데이터 출력된 것만 통해서도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보던 어떤 그래프나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협업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를 좀 오늘 비로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벤 다이어그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한 장의 그래프가 한 장의 이제 시각화된 자료가 1000마디 말 이상의 대변한다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의 핵심은 여기서 스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기본을 둔 기존 보도와는 달리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 스토리가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순한 통계 자료를 그냥 줄줄줄 읽어주는 거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통계 수치를 분석한 그렇죠. 보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인 디자인 프로그램과 스토리화할 수 있는지가 이게 종합 학문 영역처럼 데이터 저널리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그냥 그 SNS 스토리만 알았지 이렇게 고심하지 않았잖아요. 아, 좀 반성하게 된다. 소비자 일대가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했을 때 어떻게 디자인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연구 많이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 시각화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인포그래픽으로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모션 그래픽까지 넓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뜯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포그래픽의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이제 총 3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뭐 이미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람 얼굴이죠. 네. 얼굴에 키워드가 막 이렇게 연관어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기사화됐던 내용이고요.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해서 여러 연관된 연결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배영 숭실대 교수팀이랑 함께한 건데 취재팀이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라온 10대 행복 조건과 관련된 이 게시물, 의미를 분석해서 행복 청년들의 행복 지도를 작성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시간 여유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다른 연관된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유유유유가 뭐 제일 이때- 먼저 보여요. 그렇죠. 유유도 있고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포켓몬 그때 당시 포켓몬이 유행했을 때겠죠. 네. 아무래도 뭐 새내기, 뭐 부모님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해외여행 네.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이게 연관이 돼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기사 글로만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좀 이미지화하니까 조금 더 기사가 보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래, 더 맞아요. 재미가 있고요. 네. 맞아요. 과정에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 이미지였고 네. 네. 두 번째는 모션 그래픽입니다. 한번 실제로 기사 내용 들어가서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최근까지의 서울시 침수 신고 건수를 이제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사화한 겁니다. 서울에 있는 이제 법정동 466개를 직접 분석을 한 건데요. 네. 어느 구에서 얼마만큼의 침수 신고가 들어왔는지, 내가 사는 지역은 침수 신고 건수가 몇 번째로 많은지를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네. 여기는 1000건이 넘는구나. 파란색 부분이 진할수록 침수 신고가 더 많이 접수가 된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취약 지역이 저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미지보다는 이제 모션 그래픽을 활용하니까
이렇게 서울 지역에 이렇게 많은 침수 신고 건수가 있구나도 좋지만 내가 사는 지역이 이렇게나 몇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네. 단순히 어떤 활자로 된 기사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모션 그래픽으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살짝 참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 되게 다양한 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효과적인 사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보면 요즘에 저는 이게 프로그램이 발전 있잖아요. 모션 네. 그래픽도 얼마나 프로그램이 매번 발전이 됩니까? 지금 저런 것보다 앞으로 이 모션 그래픽 발전 이거보다 더 막 3D도 나오고 막 요즘 막 4D도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건 2D잖아요. 네. 사실은 3D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체험형이 강한 게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다 돈이야. 뭐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저널리즘이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한계점이 있는 부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미지, 모션 그래픽을 넘어서서 세 번째 유형, 인터랙티브입니다. 인터랙티브. 한번 기사도 이것도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인터랙티브는 사실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뭐 앞서 보여드린 자료도 뭐 이미지는 아니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모션 그래픽으로 했던 침수지도 같은 경우도 약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있었죠. 겁니다.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진정한 상호작용에 의한 이제 인터랙티브한 기사구나, 데이터 저널리즘의 좋은 사례구나 하실 겁니다. 네, 이 자료는 2019년도 기준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람에서 대학까지 한 아이가 낳아서 키우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대학원 졸업하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기사화하는데 네. 한번 직접 해보시라 네. 하는 거죠. 아니 뭔가 UI도 되게 뭐 게임처럼 해놓고 2억 들어가나? 해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보통이 아닌데 딱 나오면 좀 우울할 것 같기도 하고. 얼마 들었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다들 이제 월 400을 좋아하시니까 기준으로 해서. 많은 뭐 더 벌 수도 있지만 월 400 정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400만 원. 다음 누르겠습니다. 출생하기 전에 이제 출산 전 태아 검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출산 전 필수 검진 일단 클릭해 주시고요. 한 50 들고. 50만 원. 그러면 필수 검진에 아이고. 기본 기형 검사가 있고 네. 리프티 검사가 좋은 거 조금 해야지. 더 근데 또 비싼 거. 꼼꼼하게 비싸요. 해야지. 저 미국 가는 거야, 미국 가는 거야, 저거 양수 시료가. 오. 양수 검사까지 하는 거가 있어요. 이 중에서 보통은 뭘 하시느냐? 보통 근데 기본 기형 검사 분들이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기본 기형 검사까지 하는데 좀 뭔가 찝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티 검사 많이. 아니, 가운데 거 해. 가운데 거 보통 하거든요. 네, 맞아. 가운데 거 눌러주시죠. 그럼 다음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제 육아용품 사야죠. 뭐 사실 이것도 딱 떨어질 절충형으로 수는 가야죠. 없습니다. 고급형은 390만 원 돼 있고 절충형 140. 그러면 우리 딱 실속형 50. 절충형으로 가야죠. 절충형. 보통 그렇죠. 네, 뭐 네. 절충형 그래도 눌러주십시오. 처대니까. 아니, 네. 400 절충형. 들어. 400 있네. 400 번호인데. 절충형? 300은 좀 그래.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기용 세탁기는 얼마고 젖병 소독기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지별로 이제 지금 태어나서 육아용품은 얼마가 들고 지금 시간상 다 못하지만 그렇죠. 대학교 이런 졸업까지 식으로 다 클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얼마가 나온다가 나옵니다. 제가 해봤는데 한 네. 7억 8천만 원 정도 나와요. 대학 졸업하는 데까지. 네. 얼마요? 와, 등골, 7억이요? 등골 진짜 휘어졌. 아니었어야지? 야, 우리 아니, 잘해라. 어쩐지 네. 해가 지날 때마다 휘어지더라고. 나 지금 제대로 못 써 있겠어. 나 아픈 거는 뺀 거야. 나 아픈 건 뺀 거라고. 와. 맞습니다. 사실 이게 평균적인 수치인 건데 꼭 뭐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게 2019년이니까 지금 또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드는구나.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거랑 해봐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독자들한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끝까지 참여하게끔 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죠. 네. 기사를 끝까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정보 전달성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겁니다. 이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경각심도 커질 거고요. 이게 바로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들어간 인포그래픽 기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하면서도 흥미도 있고. 이게 진짜 피부에 와닿으니까 이게 재미 정보. 이거 일거양득이 진짜 인터랙티브에 다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걸 기사를 보셨을 때 호응도 자체도 이미지 하셨을 때보다 모션 그래픽보다
인터랙티브한 거 방금 했었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잖아요. 네. 뭐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문득 궁금했던 이제 생각만 하던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직접 참여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마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배운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신다면 이제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도 하시고 참여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보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았어.